안녕하세요. 드디어 캘거리 4개월차 불편한 진실 2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일자리, 그리고 서버잡, 그 다음에 물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라이브러리 안 가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캘거리에 또 다시 겨울이 시작되면서 영하 10도가 넘어가서 너무 추운 상태고 눈도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라이브러리 대신에 이렇게 집에서 한번 특별하게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지금 워홀을 오시기 전에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일자리일 거예요. 저도 워홀을 오기 전에 가장 걱정이 됐던 부분이 일자리였거든요. 영어를 솔직히 잘 못하는데 누가 나를 고용해줄까? 그리고 집도 가까웠으면 좋겠고 또 함께 일하는 코워커들도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워홀을 오기 전에 C&드림으로 미리 좀 잡을 구해보려고 했었어요.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캘거리가 너무나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좀 일자리를 먼저 구한다면 그 근처로 이제 집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잡을 먼저 구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인터뷰를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캘거리 입국해서 본격적으로 구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제가 이용한 구인 서비스는 C&드림이랑 인디드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일단 C&드림은 엘버타주 전용 한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캘거리에 관련된 소식들이나 집을 구할 때 또 일자리를 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일 거예요. 그러고 인디드는 이제 캘거리 뿐만 아니라 밴쿠버, 토론토,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용하는 사람인 잡코리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디드에도 저의 레주메를 올리고 캘거리로 지역 설정을 한 다음에 많은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둘 중에 가장 좀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건 아무래도 인디드를 좀 더 많이 지원을 했는데, 아무래도 한인잡은 조금 더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다운타운이 아닌 좀 외곽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서버잡이 아닌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이제 잡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더 큰 인디드를 저는 많이 이용했고, 그리고 한인 잡보다는 로컬 잡을 먼저 해보고 싶어서 그 이후로 이제 인디드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제가 인디드로 취업을 하게 됐는데, 첫 구직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2주 만에 이제 인터뷰를 보고 바로 출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의 첫 잡은 스시집 서버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스시집과 집에서 걸어서 한 15분 내로 도착하는 위치에 있고, 다행히도 이제 15분 내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교통비를 세이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제가 일하는 스시집은 한국 직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분도 자주 일하시는 분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간, 일하는 근무 시간은 영어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서버로 일해 본 적은 있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캐나다에서 어떤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일 경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써줄까, 이런 거에 대한 되게 고민이 컸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인터뷰 볼 때도 제가 첫 잡이지만 제가 내세울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터뷰 때 저는 서빙을 위한 건강한 신체와 강인한 체력, 이런 것을 강조하고, 또 서버로 일하면서 느꼈던 고객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좀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응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게 된 지 벌써 4개월이 되었네요. 보통 주위 워홀러들을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서버랑 바리스타, 그리고 판매직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피스 잡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경우는 좀 많이 특이한 케이스고, 그만큼 어떤
커리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 오피스 잡으로 워홀러가 일하기 좀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워크 퍼밋이 12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서는 12개월로 너무나 짧은 거죠. 이 사람을 믿고 쓰기가. 그래서 이제 보통 서버, 바리스타 이런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일단 서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모든 외식 업체의 서버는 필요해요. 정말 한 명이라도 꼭 서버는 필요한데, 캐나다에서도 같은 서버지만 팁을 많이 버는 서버와 팁을 많이 못 버는 서버가 있을 거예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캐나다에서는 팁 문화가 있잖아요. 그 팁은 보통 외식비의 한 10%에서 25%까지 손님들이 서버들에게 주는 보너스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팁을 많이 벌 수 있는 서버는 어떤 서버냐면, 보통 단가가 높은 스테이크집, 일식집, 펍 이런 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팁을 많이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단가가 높을수록 같은 2명의 손님이 와도 많은 금액을 먹게 됐고, 매출이 많을수록 퍼센테이지로 팁을 떼기 때문에 그만큼 나에게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떨어지는 금액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단가가 적은 카페나 테이크아웃 전문점 또는 이제 프랜차이즈 이런 곳들은 조금 팁을 벌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손님들 인식 자체도 프랜차이즈나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굳이 팁을 줘야 되나? 라는 인식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난 팁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조금 단가가 있는 레스토랑을 목표로 서버를 한번 구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서버로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랑 너무 문화가 달라요. 일단 우리나라는 어떤 주문을 받고 더 이상 터치하지 않고 또 셀프 서비스도 굉장히 많잖아요. 반찬, 물, 사이드 접시나 앞치마 이런 거 거의 막 셀프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캐나다는 거의 모든 걸 서버가 다 해줘요. 메뉴판을 가져다 주고 주문을 또 서버가 가서 받고, 또 식사를 하는 중에도 가서 더 필요한 건 없는지, 맛은 어떤지, 음료는 더 필요하지 않는지 계속해서 막 체크를 하고 고객이 나를 신경 써주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인식하게끔 일하는 게 서버예요.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 음료 더 필요해? 너 음식 맛은 괜찮아? 이런 거 체크를 할 때 당연히 이제 막 스몰 토크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할수록 본인한테 더 좋으실 거고, 더 재밌게, 더 수월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진짜 영어를 잘 못해요. 정말 잘 못하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일식집 서버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뭔가 물어보시는 게 많아요. 이 생선은 뭐야? 근데 이 생선도 저도 잘 모르는 생선일 수도 있고, 또 표기를 일본어를 영어로 표기를 해놓기 때문에 그 일본어조차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는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많은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당황스러운 경험들이 있을 때마다 고객한테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코워커들한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많이 그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고객들도 그렇고 코워커들도 그렇고 영어로 많이 얘기를 해야 돼서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근무를 하면 할수록 좀 저 스스로 자신감도 많이 붙고 있고, 또 고객들이 대충 어떤 말을 하는지도 이제는 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여기에서 진상을 만난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저도 서버로 일할 때 되게 저한테 좀 진상을 부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꼬투리 잡으신 분들도 있었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실수를 해도 다 괜찮다고 하시고 되게 나이스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제가 일을 하면서 이런 고객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고객들을 만나는 게 더 즐거워졌고, 어떤 말을 하면 더 좋아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봐도 제가 외국인이니까 이제 조금 실수를 하고 말을 잘 못해도 조금 너그럽게 귀엽게 봐주시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워홀을 오시는 분들께 저는 꼭 한번 서버 잡을 해보시기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 몸이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날 공부한 영어 한마디를 그날 바로 쓸 수 있다는 거, 실전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게 캐나다 워홀의 또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캘거리의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캘거리는 텍스가 5%예요. 다른 온타리오주나 BC주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텍스죠.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캘거리로 오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어차피 캐나다 어딜 가서 살든 제가 사 먹어야 되는 거나 사서 써야 되는 거나 결국 동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조금 텍스가 적은 데로 가서 좀 많이 남겨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와 보니까 실제로 다른 주들은 텍스가 좀 더 비싸잖아요, 캘거리보다. 근데 대체적으로 외식비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텍스에다가 팁까지 다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하니까 너무나 나가는 돈이 큰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진짜 캐나다에서는 여행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고요. 또 캐나다의 가장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낙농업 국가다 보니까 유제품이나 고기류 같은 게 그래도 되게 좋아요. 퀄리티도 너무 좋고 그렇다고 또 비싸지도 않고요. 우유 같은 것도 2리터짜리가 6불 정도밖에 안 하고요. 심지어 되게 맛있어요. 고소하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무조건 아메리카노 파는데 여기에 와서는 거의 라떼를 많이 시켜 먹게 돼요. 왜냐면 진짜 라떼가 맛있어요. 또 채소나 첨가류 같은 거는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근데 맛은 한국이 훨씬 좋아요, 진짜. 왜냐면 캘거리는 내륙이기 때문에 채소나 첨가 같은 걸 거의 다 밴쿠버에서 들여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태들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또 싸지가 않아요. 들여오는 비용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조금 과일을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비싸기도 하고 맛도 없고 상태도 별로다 보니까 오래 보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주로 이제 좀 과일이 먹고 싶다 하면은 귤, 키위, 바나나 이런 거 조금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좀 비싸다 싶은 건 주로 공장에서 만들어야 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사소한 생활용품 같은 거요. 예를 들면 주방용품이나 침구류, 전자제품, 소형 가구 이런 것들이 좀 비싸다고 느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주로 중고 거래를 많이 이용해요. 뒤에 보이는 이런 램프 같은 것도 이케아 램프인데 중고로 15불에 샀고요. 여기 보이는 노트북 테이블도 15불에 사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가는 70불짜리 노트북 테이블이고 저것도 원래는 40불짜리 램프예요. 이런 작은 가구들 하나하나가 사실 있으면 너무 좋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또 이케아나 월마트 같은 데는 조금 더 그래도 가성비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를 많이 이용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역시 한국의 다이소 못 잃어요, 진짜.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퀄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4개월을 살아보니 엘버타주 시급이 15불이거든요. 2023년엔 조금 올랐다고는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보통 서버들은 15불에서 한 16불 정도를 받아요. 그리고 팁이 있기 때문에 팁이 없으면 17불을 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보통 15불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도 처음에는 15불만 받아도 한국보단 높으니까 살 수야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4개월 살아보니까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진짜 비싼 이유가 있고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집세도 내고 주로 요리 많이 해먹고 하지만 빠듯한 게 현실이에요.
사실 더 편리한 삶, 그리고 제가 갖고 싶은 거, 또 예쁜 옷 이런 거는 잘 못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은 항상 있고, 어쨌든 팁이란 것도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급으로만 계산을 한다 하면은 굉장히 여유 없이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40시간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거나 또는 세컨잡을 구해서 좀 더 인컴을 늘려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강구하고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제가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그것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희망상 하나 없이 맨날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살아먹고 그런 거 조금 너무 팍팍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돈에 목숨 걸고 살고 싶진 않지만 지금 상황보다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서 근무 시프트도 계속 늘려가고 있고 다른 방법들도 찾아가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불편한 진실 2탄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 여기까지.